그럼 다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소식들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번에 수원과 성남이 ACL 16강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는 서울과 전북도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네, K리그 4팀이 16강에 진출한 것이 5년 만이라고 해요. 네. 물론 이제 평균 3팀 정도가 진출하는데 4팀이 모두 이번 연도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는 역시 서울 경기였습니다. 네. 서울이 가시마 엔틀러스를 상대로 말 그대로 극장골에 의해서 드라마를 한 편 썼습니다. 최용수 감독 연출의 몰리나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원정 경기 자체다 보니까 서울의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카사키 슈에이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웅이 오스마르가 세트피스 상에서 헤딩골로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시바사키 가쿠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대2로 경기가 끝난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울에는 몰리나가 있었죠. 네. 교체 투입된 몰리나가 종료 직전에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서울을 16강으로 진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전북도 산둥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이날 경기에서 산둥에게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승부거든요. 네. 무승부를 노리지 않고 공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최강희 감독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첫 번째 득점은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전반 막판에 산둥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1대1이 돼버렸어요. 1대1이 돼도 전북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산둥 입장으로서는 후반전에 좀 희망을 갖고 후반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북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패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후반 초반에는 연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동안 득점에 관여하지 않았었던 중앙 수비수 김영일 선수가 전북의 유니폼을 입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전북 데뷔골을 꽂아 넣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2대1로 앞서갔던 전북이었었고, 마음이 급해진 산둥은 공격만 강조하다가 수비가 너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애닝요 선수에게 또 페널티킥도 실점을 했고요. 또 에두 선수도 득점을 하는 등 4대1로 네. 대패를 거둔 산둥이 되겠고, 산둥의 관중들은 굉장히 허한 마음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네. 이 명동에 들러서 쇼핑을 굉장히 거하게 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입니다. 네. 제가 이주원 위원님께서 전북 중계하신 걸 봤는데 네. 아주 신이 나서 업돼서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기 신나면 어떤 경기가 신나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중국 팀이나 일본 팀하고 이제 자주 맞붙잖아요. 근데 이게 클럽 팀 간의 경기입니다만 국가대항전의 어떤 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아주 편파 중계를 모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서울과 전북에 앞서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던 이 수원과 성남도 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네 팀이 모두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죠. 네, 수원은 이번에 베이징 과안을 홈으로 초대했습니다. 베이징 과안과의 1차전 경기에서는 수원이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거든요. 당시에 심판 판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심판의 오심이 좀 연달아 나오면서 수원은 억울하게 패하고 홈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복수전의 성격이 좀 강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벽한 복수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죠. 레오 선수가 먼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후에 또 대한 선수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결국 비긴 수원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이 경기 결과 때문에 한국 팀과 경기를 펼치지 않고 16강에서 제1리그 가시와 레이소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다행인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히카르도와 황의조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성남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간바 오사카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 황의조 선수가 내가 왜 AFC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인지를 입증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환상적인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 선수가 전반 41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골을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성남은 패배를 당했는데요. 특히 결승골 내주는 장면에서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린스 선수 몸 받고 들어갔거든요. 성남 입장에서는 운도 따르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K리그 4팀이 모두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또 다행히도 우리 팀끼리 붙는 팀끼리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모든 팀이 이제 8강에 올라가면 좋겠죠. 네. 이제 대진표를 살펴본다면 16강은 5월 19일 얼마 뒤에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전북은 이제 베이징 고안을 만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원은 가시화 레이솔, 성남은 광저우 홍다, FC 서울은 간바 오사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베이징 고안은 이제 한국 팀을 잘 알고 있는 대한 선수가 버티고 있고 네. 또 가시화 레이솔은 전북에게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광저우 홍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중국의 가장 큰 빅클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북, 수원, 성남, 서울 중에 가장 작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성남이 중국의 가장 큰 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FC 서울은 지난 시즌 J리그 트래블의 주인공인 간바 오사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대진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경기 내용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 면에서는 이제 많은 국내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K리그 팀들이 ACL 16강에 진출한 게 무려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